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전략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사실 시장 지수는 기대하지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강했는데 오늘도 초반 흐름 좋다가 또 밀리네요. 뉴욕 증시부터 봐주시고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했어요. 다우하고 나스닥 소폭 상승했지만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승의 이유가 뭐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오른 것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주가 하락할 때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뭐 이익 확정 매도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경기 민감주가 다시 시장에 진입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경기 정상화가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미국은 경제 지표나 이런 게 민간 고용 이번 나온 걸 제외하고는 정말 좋습니다. 뭐 코로나가 있었나? 뭐 할 정도로 좋은 상태죠. 여기서 말하는 경기 정상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나서 올해 7월 5일까지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5일 기점으로 해서 약 한 1억 2,9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한 상태죠. 거의 50% 정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일반인들이 활동을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든가 뉴질랜드, 뭐 미국은 외부에서는 뭐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뭐 기대치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일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재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음 6월 달에 회의 때는 뭐 채권 매입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이따 금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결국 시장의 투심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경기 정상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주봉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 상에서의 싸움이 3, 4주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아랫꼬리 부분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인데요. 추세선을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항대가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자꾸 차익 매물이라든가 뭐 이익 확정 뭐 이런 의미가 시장에서 뉴스가 쏟아진다는 것 자체는 고점으로서 인정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스닥 차트가 오히려 다우보다 나아졌죠. 어저께 0.5%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 5주선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때 차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차트는 다우가 꼭지를 못 왔고요. 여기는 다우가 꼭지가 온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이게 더 신빙성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도 쌍봉 쳤다가 양봉으로 날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 모습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시장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와 같처럼 차트의 모습이 변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금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거의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이 시장에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계속 투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투심이다.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투심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위험 자산에 대한 거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데도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위험 자산이 흔들리겠죠? 그럼 당연히 안전 자산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전 자산이 뭘까요? 결국은 뭐 금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일 금통이 있잖아요. 금통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시그널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그 시그널 상황에서 뭐 소수 의견 하나만 나와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다가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 가격으로 보면은 지난번 2089불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1700불에 살짝 붕괴가 됐었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1900불인데 100불 남았어요. 고점까지. 한 200불 정도 남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평선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원을 뚫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이거 다 돌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의 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과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떤 위험 자산이 약간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금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금이 다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뭐 쌍봉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쌍봉을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파동으로 지금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하나 더 한다면 한 2,700~8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골드만삭스가 국내 지수에 대해서 이제 한 3,7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00. 근데 이게 사실은 골드만삭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3,700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투심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까지 제일 많이 산 사람 투자가들이 개인이에요. 거의 50조 넘게 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야 되는데 그들이 요즘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럼 3,700을 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달려들지를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 얘기 들어보셨죠? 그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올해 초에 개인들이 마구 달려들었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가면서 증권사의 목표치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사실 개인들은 손실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게 96,800원까지 갔어요. 96,800원까지 갔는데 지금 20% 정도 빠진 79,300원이에요. 기술적으로 지금 주봉을 봐도 쭉 밀리는 그런 구조로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선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주가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의 매도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공매도에 얼마 전에 타깃이 돼서 공매도가 제법 들어왔던 것 중에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주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다른 종목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20~30% 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서 금융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올라왔어요. 결국 개인들이 사고 싶어도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목표치를 줘도 투자한 종목이 올라가자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들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관도 오늘은 약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목적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연기금에서 위탁한 위탁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근데 전자냐 후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유지하는 거 보면 전자는 아닐 수 있다. 결국 저점 매수 들어온 이 모습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